자,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지낸 분이에요. 네. 당적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 전 의원이 황명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이런 네. 웹저보가 돌았는데 다들 저도 그렇지만 이거 진짠가? 이 생각부터 들었었는데 진짜 맞나요? 사실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요. 수년간 후원 회장이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를 그쵸. 유지하고 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울산시장에 김상우 후보가 있잖아요. 후원에는 선거에 출마한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출마할 때만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황명필이라는 분이 여러 번 출마를 했나 봐요. 그럼 계속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그런가 거예요? 봐요. 그래서 황명필 후보도 페북에서 언제나 흔쾌히 후원회장을 맡아주신 최강욱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흔쾌히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번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거짓이면은 허위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당원인 거잖아요. 당직도 네. 맡았었고. 근데 저러면 도움은 되나요? 뭐가요? 후원회장을 하면요? 네.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근데 민주당 인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또 최 전 의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한 두 번, 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분 네. 세종시장 후보죠? 황명필이라는 분이. 울산시장 후보예요? 울산시장 김상우 김상우 의원이 의원인데. 후보인데. 그래서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민주당 의원으로 2020년 21대 국회 입성해가지고요. 조국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내린 원심이 확정돼가지고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죠. 그때 이제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날 복권을 했잖아요. 8.15니까. 그래서 18일 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같은 달 31일에 이제 문제의 조국혁신당 행사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 가해성 조국 발언을 혁신당, 했죠. 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네, 그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남 얘기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라는 발언을 했고요. 요게 31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9월 7일 7일 지난 다음에 교육연수원장을 사퇴했고 17일 날 당원 자격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발언도 진짜 화가 났는데 이 발언도 정말 화가 났지만 아니 나는 민주당의 김정현 기자 기사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기 암컷이 설친다 발언에 이어진 게 그렇죠. 이게 이분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사실을 그때 안 거야. 네. 근데 조국혁신당 행사에 가서 그때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 가가지고 저런 발언을 해서 제가 지금 딱 든 생각이 뭐냐면은 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네요. 아니지 저 발언은 정말 누구도 도와주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인턴 그걸로 이렇게 도와줬죠. 그 다음에 저것도 어쨌든 가갖고 도와주려고 한 발언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것도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조국당을 옹호하려고 조국당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가서 저런 말을 한 거잖아요. 수습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왜 뭐가 문제냐? 허위 인턴도 그것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준 거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그런 것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준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울산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주는 것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리버스 유시민 같은 거네. 유시민 장관은 혼내주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 이슈 전파사를 구리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방식이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네. 리버스. 근데 이분은 몸은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데 이 영혼은 이게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당원들이 정말 이제는 너무 지쳐버린 거고 오늘 민주당 관계자한테 그 반응을 물어보려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 사람 민주당이야? 그게 첫 반응이었어요. 아니 당 대표가 민주연수원장에 임명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징계 중인 상태예요. 언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지난해 이 9월에 성범죄 당원 자격정지 네. 1년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7개월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저 당원 자격정지가 그 2차 가해성 발언이라고 나온 거지 뭐 조국혁신당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성범죄 구체적으로 2차 뭐라 가해.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이 더 커서 그걸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정청래 대표가 아마 바로 그때 뭐 감찰 지시 네, 그랬던 것 해가지고 같아요. 징계를 받았고, 근데 엄연히 어쨌든 당원 자격이 정지된 거지. 당적은 지금 민주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을 이게 제명을 당하면 당적이 박탈당하는데 당원 자격 정지가 되면은 권리 행사를 못 하고 당직을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못 맡고 권한 행사를 못 할 뿐이지 당원은 당원이죠. 아니 그러면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이제 버젓이 있잖아요. 김상욱 의원이 이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인데 다른 당 후보를 돕는 거잖아요. 후원회장을 네. 맡는 거면 그쵸. 이거 당헌이나 당규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당원 당규를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면은 당원을 보시면요, 그 6조 2항의 3절이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원들은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를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도 누리지만 이런 의무를 마땅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징계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울산시장이라는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 당 후보가 아닌 타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은 아까 당헌의 6조 2항을 보면 당이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물론 김상욱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의 황명필을 후원회장을 했다는 거는 이것과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충돌되죠. 네. 우리 당에 후보가 없어도 논란이 될 판인데 단일화를 우리 당에 했다면 후보가 모를까. 있는, 그렇죠. 네. 버젓이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남의 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맡았다가도 선거 기간에는 좀 내려놔야 맞는 네. 것 아닌가. 그래서 징계사유 6항에도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당무의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이건 중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당에는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행위를 한 거라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터디머신님이요. 합당 사태 때 지 혼자 빡쳐서 자기라도 선거 나가서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이라더니 그렇죠. 지금 그러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이선님이 조불쇼에서 한 말 지키려 행동 개시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도 했었네. 그것도 징계 사유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코플라 유키님이 클로도형 서브스크립션 비용에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KME74님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강욱 씨는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분으로 조국이 그리 좋으면 조국당으로 제발 좀 가주세요. 제발. 킹찬드님이 당적 가진 기간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기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매번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때 조국 대표가 출소할 때도 이제 사면복권 돼서 네. 광복절 특사로 나올 때도 거기 최강욱 전 의원 가 있었잖아요. 그쵸. 물론 개인적 친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거기 다 조국혁신당 당 의원들만 있었거든요. 당직자들이라. 근데 저분이 당적이 조국당이었나? 그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무튼 의원들 당내에서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때도 아니고 선거 시즌인데 분위기가 맞아요. 좀 어때요? 게다가 김상욱 의원이 지금 막 당에 전폭적인 지원을 네. 막 받으면서 우쭈쭈 막 하면서 김상욱을 지금 울산에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그것도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다가 전략공천을 자기랑 상의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꽂아 넣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울산시장을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울산 남갑이 무슨 엄청 이제 민주당의 양지면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엄청 험지잖아요. 왜 그런 배려를 전혀 안 해요? 모르죠.
떨어지길 질의하세요. 바랄 수도 그러면 있고. 이제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지. 그 지금 그러니까 나 하고 같으면 있는데 왜 갑자기 비판을 그러면 세워서 그래? 진짜 이게 선거운동 아직 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울산시 당도 그렇고 울산의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연락을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될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막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막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하는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단일화를 해도 아니 근데 심지어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4월에 이제 구로구청장 때 그때 재보선 때인가요?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서상범 그 조국혁신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더라고요. 저 색깔만 보면 민주당 후보 같다. 근데 후원회장 최강욱 저렇게 저 때 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지 아시죠? 그 구청장이 그 돈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 재산 백지신탁 그거 백지신탁 안 있으라고. 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냥 드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나왔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 때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당시에도 징계가 없었나요? 이거 징계감 아닌가 싶은데 징계 안 징계가 받았어요? 그때 막 당원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긴 했는데 징계 절차가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징계 절차 밟으려면은 권리당원들이 그 징계 징계 청원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 대표나 최고위나 윤리심판원장이 그 직권조사 명령을 발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윤리심판원 혹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 그 요건에 해당되는 뭔가 조치가 없었군요. 네. 일단은 뭐 권리당원들이 낸 건 없었다 쳐도 당 지도부가 인지를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당 기간을 그럴 수도 있겠죠. 기강을 추상같이 세우려고 하시는 정청래 대표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현재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게다가 지방선거인데 지금. 거기 또 광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울산시장인데. 그럼 윤리심판원도 또 할 수 있다면서요? 윤리심판원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일단은 통화를 했는데 조금 되게 예민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달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습니까? 그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하고 통화했고 제가 통화를 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분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기대했던 답변은 윤리감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말씀은 없다. 요 정도가 저는 그 프레스 PG를 그러니까 그렇죠. 프레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답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분은 언론 상대 많이 해봤을 텐데. 아니, 근데 되게 너무나 예민하고 소극적으로 나오시더라고.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이스님이 좆바잖아 한동수도. 그래서 제가 그 문자, 그러니까 그 통화를 하다가 그 이게 업무방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업무방해십니다라고 기자의 하는 거예요. 전화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윤리심판원장인데요. 통화가 무슨 업무방해 전화인데. 네, 그래서 업무방해냐 무슨 이게 기자가 물어보는 거죠. 라고 했는데 뭐 변호사 업무 방해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그냥 전화 끊겼어요. 아니 전화를 거는 게 왜 업무 방해예요? 아니 지금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아니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출입기자라고 밝혔을 거고. 나 근데 민주당 자체가 기자한테 험지네. 그래서 나는 기자가 물어보는 건데 찼잖아요. 무슨 취재하면서 업무방해 얘기 내가 들어본 제가 적은 그 업무방해 없는데.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해가지고 그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원장님 명함 일전에 본 적이 있네요. 공당의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신데 업무 관련 질문에 업무방해를 언급하신 것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업무 구분은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은 기자 몇 년 차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장경태 최민희 의원 사례에서 원장님께서 직권조사를 권한을 사용한 적도 있으시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 MBC 라디오에서 일반론적 차원에서 휴먼 크라임이라고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장 안 왔어요? 답장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한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보냈죠? 업무방해. 그래서 이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는 그냥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내가 피지대로 그러니까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럼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게 돼.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분의 네. 말씀을. 그랬더니 그건 내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분의 취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내 취지 아닌데 하고 고소를 할까봐 그럼 깔끔하게 답을 그 주자. 문자 내용을 그냥 보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저렇게 답변을 했고 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제가 두 번째 답변을 할 때 그 네. 장경태 과거. 최민희 의원 사례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있고 윤리심판원이 있지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직권조사 권한이 윤리심판원장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장경태 최민희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직권조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집권을 했단 말이야.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사례를 제가 거론한 것은요. 그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윤리심판원장으로서 라디오에 나가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반론적 차원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언급을 한번 보실래요? 김종배 씨가 김병기 의원에 제기됐던 의혹의 사법적 측면 여쭤보고 싶으나 한동수 변호사께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셔서 여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엽진 여기서 않도록 잠깐. 이게 맞네. 그러니까 김종배 님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너 대답은 못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준 거지. 라고 한 거야.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나서서 답을. 한동수 한 거예요. 일반론으로서는 공천언금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천언금은 지금 휴먼에러라는 표현들이 이제 문형배. 이거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따온 겁니다. 문영배 그 전 헌법재판소장이 저런 얘기를 휴먼 에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말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휴먼 크라임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김병기 의원은 휴먼 크라임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징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최강욱 의원의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론적 차원에서 만약에 자당의 전 국회의원이 타당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다면 그거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해당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윤리심판원장이 과거에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냐 당신은. 그러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것이다라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꺼주셔도 됩니다. 윤리감찰단이라는 게 약간 검찰 역할을 하는 거고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재판부. 이제 판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판사가 이제 예단을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해석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엄청 한 조심하게 거지. 얘기하네. 음. 법적으로 걸릴까봐. 그치. 뭘 또 그렇게 해석? 아니 이거는 예단을 한 거죠 사실은. 업무방해 자신의 얘기까지 예단을 들었잖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윤리심판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가벼운 처신의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5일 뒤에 김병기 의원은 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제명된 게 제명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윤리심판이 원장이라면 자신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징계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론이라고 저렇게 김종배 님께서 배려를 해줬음에도 본인이 나서서 일반론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럴 어. 위치에 있지 않는다. 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지. 업무방해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최대한 황당한 선의로 거지. 해석하려고 나는 했는데 그치. 갑자기 나한테 너무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럼 나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나도 그냥 내 판단이 있는 틀릴 그대로, 수 있으니까 있는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얘기하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알아서 판단하시라. 착하네.
아니 그런데 앙심은 나의 힘 또 발동합니까? 착하네. 아니 근데 이걸 가만둬? 업무방해 얘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원장 하지 말든가. 아니 그러면 사실 그 전화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문자 질문에도 이건 들 말씀 없습니다. 그냥 끊으면 돼요. 그리고 아니 지금은 아직 어떠한 절차도 징계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나중에 윤리심판원에서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게 사실은 모든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하면 저런 당직을 맡은 분들의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이에요. 거의 정해진 정석 같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강욱 의원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방어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냥 팩트만 물어봤고 네.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해석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럼 다 같이 해석해보자라고 네. 해서 여기 가져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어떤 생각으로 맡았는지 또 이런 그래서 비판에 최강욱 대해서 의원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를 보냈죠. 보냈습니까? 그 문자 보낸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황 후보와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만큼 후원회장을 맡아주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어쨌든 얼마나 착함이게 예의 바르게 다만 문자를 보냅니까?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타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해당 행위일 수 있다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이제 답장이 나온 거죠. 1. 후원회장은 선거운동원이 아닙니다. 2. 민주당 지지자와 혁신당 지지자는 적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협력하는 동지라 생각하죠. 누구의 승리지? 3. 저는 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 교육감 후보들의 후원회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의에서 벗어난 얘기네요. 4. 사례도 많죠. 추미애 의원이 박은적 의원 후원회장이신 것처럼. 전 이거 몰랐어요. 5. 의리가 있어야 저도 몰랐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박은정 의원은 의리 그러면 또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지. 근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의리가 좀 강하신가 봐요. 아니 그러면 사적인 의리로 국민의힘 후보 후원회장 맡아도 용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다 그때 비례였잖아요. 지민비조 전략이었고 이거하고 지금 자기 당 후보가 있는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다른 당 후보의 후원회장 맡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승리를 위해 협력하는 동지가 누구의 승리? 이게 궁금해요. 누구의 그러니까 승리? 후원회장은 선거운동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아니죠. 다만 그리고 그거 하면은 나중에 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 명확한 징계 사유가 될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네. 그래서 선거운동원은 아닌데 어쨌거나 황명필 후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해서 1번은 사실 반박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2번도 역시 반박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혁신당 지지자는 적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협력하는 동지라 생각하죠.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울산에서만큼은 적이 아닌 동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조국혁신당 후보를 냈고 울산시장 후보 자리가 5개면은 다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근데 울산시장은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어쨌거나 제한된 자원을 놓고 분배하는 갈등하면서 이제 권력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조금 적이 아니다. 근데 사실 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입니다. 선거 기간이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합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당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맨 처음 문자에서 보냈듯이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마음에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선거 기간이고 멀쩡하게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굳이 황명필 후보 후원회장을 맡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 당은 진짜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김 빠지고 맥 빠지는 일이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그 여론들이 있는 거죠. 스터디머신님이요. 2022년 대선 때 문어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안 도와줬겠나를 보는 중. 이거는 김상욱 후보 얘기하는 거였고요. 순두부님이 저 따위로 굴어도 계속 민주당에 계속 적을 두게 해주는 게 어메이징. KMA74님이 정청래가 조국당과 합당에 미쳐있는데 최강욱을 제명 출당시키겠어요? 지금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라고 정신 차려 최강욱.
팩트플리스님이 울산 남갑은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 소지하고 심지어 신천지 교회도 있는 험지. 김상욱 후보님 응원합니다. 봉지님이 전 요새 민주당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정청래가 문제 삼고 싶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지금 거의 전국 전 지역에서 경선 관련 잡음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으니 이슈가 이슈를 덮고 문제들은 다 휘발돼버리고 지도부는 선택적으로만 개입하고요. 벽에 대고 소리치는 느낌이고 무력감이 듭니다. 이슈 전파사가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샤이12354님이요. 한동수 장경태 늑장 징계로 징계 결과 안 나오는 와중에 검찰개혁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더라. 동수야 네 할 일이나 하고 값싸고 돌아다녀라.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안 돼서 이미 레이스 시작됐어요.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이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당대표로서 기강을 세우는 거 정말 이 기간에는 중요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무대응할 것 같은데요? 네. 무대응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그냥 뭐 도처에서 생겨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리로 맡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를 들어 평택을 유희동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어요. 근데 누군가 민주당 인사가 황교안 후보 막 후원회장 맡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황교안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른가 과연? 근데 이게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열리는 거죠. 알아서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적당히 안 해. 그러니까 사실 법이나 당원 당규라는 게 아니 어떻게 우리 당 전 국회의원이 타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당원 당규 없지.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까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합당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합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응원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리고 합당을 개인적으로는 합당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 이슈인데 민주당 지지자와 혁신당 지지자는 적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협동하는 동지라 생각하지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지금은 우군이 아니지. 그리고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본인이 사면복권 받았죠. 어느 대통령한테 사면복권 받았습니까? 아니 뭐 도시농구님이 2번이 핵심. 지금 김어준 추종자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빨리 이들을 민주당에서 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당대표가 중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댓글에 상상 합당한 거냐고. 민주당이 상상 합당을 한 것이냐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점이 오늘 풀려서 저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뭐였는데? 이게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답장을 해줘서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사실 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뭐 저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본인 입장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받아서 저는 이게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함께 가야 할 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이 박은정 의원 후원회장인 사실도 새롭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게 됐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당 정치의 형해화예요. 그럴 거면은 민주당 안에서 공천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갖고 그 민주당 내에서 해야지. 뭐 밖에서 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만 내놓고 해놨고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뭐 지분 달라고 하려고 하고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저는 빨리 그래서 연대형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만들 때부터 약간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정말 요상하게 당시에 통과가 됐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2시간 꽉 채웠네요. 빨간 나라를 보았니 그 임미애 의원과 홍주연 감독
모셨는데 생각보다 1부가 정말 1시간 동안 채워서 네. 했고 또 2부 정치임장 대구 방구석 정치임장 대구편도 김도영 기자가 알차게 준비를 해왔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최강욱 전 의원 그 후원회장 황명필 후보의 후원회장 요 의혹도 최강욱 후보의 해명까지 담아서 오늘 2시간 했지만 알차게 다음 임장 어디로 해야 했습니다. 될까요? 다음 임장 여러분 어디에 좋을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보셨죠?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 다음번에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다음에 김도영 막- 기자가 다시 어? 해야죠. 아니 저 못해 먹겠어요. 계속해. 계속해. 나도 이제 이게 제가 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좋은 게 같지가 아니 그리고 않아요. 보기 편하고 좋다. 내가 저기 구독자분들이 좀 느슨해질 때 한번 경각심청에서 한번 보노보노 PPT 한번 가져와가지고 다 귀 아니, 밑에 붙인 다음에 어지럽게 한번 만들어야겠네. 아니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뭐 로봇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로봇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뭐 계속. 되게 많네요. 강원도, 공주, 이제 아니, 다음은 수원지역구 청 인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인천 그냥 지인데 그 하거나? 박찬대 의원님 한번 나오라고 해요. 박찬대 의원? 어. 그래서 인천 분석한 그 분석 안 아, 해도 인천 돼요. 정치임장. 인천은 아, 분석 그럽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 그러면은 저기 하남하고 저 어. 안산하고 어. 저기 평택을 묶어서 한번 하든지. 하남도 어차피 궁금하다. 평택 다시 한번 하남 돼야 돼. 내가 1회로 맡았잖아.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없으니까 다시 하라고? 평택을 다시 해. 야! 평택 하남. 그러면 1회는 지금 없애는 거야? 지금 넘버링 다 하고 1회는 있는데? 없어요. 1회는 없어? 이를 그 지금 그건 이제 사실 방구석 임장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링크가 돌아다니니까 이제 1편은 어디 있어요 선배라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2편, 3편 지금 링크가 있는데 1편은 링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왜 1편이 없어요?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유튜브 이제 영상 캡처해서 보내줘 이게 1편이라고. 그냥 그 이미지 파일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크게 그쵸. 네. 크게 이미지 파일 하나 그게 다시 만들어. 마인드맵 지도를 딱 펼친 거예요.